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61번째 결혼식 전날 읽는 결혼 이야기 7번째입니다. 카레이스와 포토그래프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카메라 선택과 아내 선택하기는 똑같다는 내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의 4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카메라죠. 미러리스, 말 그대로 미러 플러스 리스라고 해서 미러가 없는 카메라를 지칭합니다. 원래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정보가 옛날에는 필름, 요즘에는 센서에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는 조작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그러려면 필름이나 센서에 그 영상을 기록하기 전에 사전에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렌즈로 들어온 정보를 어떤 반사를 시켜서 뷰파인더로 보내주는 역할, 이때 거울을 앞에 달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 전에는 렌즈로 들어온 정보가 거울을 통해서 뷰파인더로 올라가고 여기서 조작을 하죠.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즉 셔터를 누를 때는 그 미러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그 사이에 렌즈로 들어온 정보가 바로 필름이나 센서에 기록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된 정보를 위에서 받아서 뷰파인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정통적인 카메라는 카메라 맨 한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이 모양이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오각형이라는 구조를 따서 카메라 브랜드를 펜탁스라고 이름 지은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꽤 익숙한 브랜드죠. 미러리스는요, 크기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DSLR이 카메라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탁월하고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고 모든 면에서 워낙 탁월한 건 당연한데요. 근데 이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차로 이동하는 쪽이나 뭐 스튜디오에 장착해 놓고 쓰는 그런 경우라면 그 문제 없겠지만 여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장시간 휴대를 하고 다닐 상황일 때 이 DSLR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렌즈를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DSLR 바디 자체의 무게와 크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DSLR의 기능과 모든 성능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되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카메라가 미러리스입니다. 일단 크기가 작고요.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메고 다녀도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이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요즘은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미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DSLR 사용을 하고 있고 니콘 유저인데요. D75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가야 될 때 외출할 때 상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구입을 했고요. 니콘 Z50이라는 APS-C 미러리스를 구입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써보았는데요. 써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DSLR과 비교해서 손색이 전혀 없고요. 그 화질과 기능에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FTZ이라는 이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이 니콘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한 달 사용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화질도 좋고 휴대도 용이하고 조작도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아마 부담감도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특히 또 동영상을 찍을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기존의 DSLR인 경우 저는 이 구형 렌즈를 쓰고 있는데 이 동영상 녹화를 할 때 초점을 맞추는 소리가 렌즈가 막 돌아가는 소리까지
동영상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초점 속도도 느렸는데요. 이 DSLR 지금 찍고 있는 Z50으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Z50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초점을 맞추느라고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서 해주고 있고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음량도 스스로 조절해서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영상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 가까이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간단한 모임이나 외출을 나갈 때 늘 휴대하는 카메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 아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고요. 학력과 외모, 그런 탁월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그런 여성임과 동시에 이 크기와 무게를 줄였다고 얘기했으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아주 친화적인, 성격도 좋은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여성을 지칭을 할 겁니다. 흔히 그래서 이 남자들의 기준에서 착한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자들에게는 착함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여성은 이타적이고 베풀기 좋아하고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마음씨가 따뜻한 그런 여성을 착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남자들의 기준에서 착한 여자는 자신의 니즈를 다 채워주면서 그것도 흔쾌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대상이고요.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는 여성, 떽떽거리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지칭을 하죠. 자, 어쨌든 미러리스 같은 여성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편의 요소까지, 즉 DSLR의 크기와 무게로 인한 불편함까지 없애버린,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여성일 수 있겠죠. 이런 여성을 만나는 남자는 정말 일생에 대박을 만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러리스도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러리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조작하는 능력이 미숙할 때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결혼의 행복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더라도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면, 조작하는 기능이 부족하면, 즉 행복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술이 부족할 때는 행복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복은 창조하는 기술, 만들어내는 기술이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 무엇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원리를 그렇게 잘 생각해야 되겠죠.